제비가 보험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날아와 요곳에 오는 뒤 꼭 이렇게 날아오던 것이었다. 흥보제비가 나온다. 흥보제비가 나온다. 보험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흑운을 박차고 백운 물어쓰고 도로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은 직청 동해는 장망허구나 중릉봉으로 올라가니 주작이 더 멀고 상익도 하익도 호작 뼈를 바라보니 어초도 나가는 데는 폭을 두둥두둥둥둥 아이고 전라도는 운봉이요 경상도는 함양이라 운봉 함양 둘 봄에 흥보가 그곳에 사는지라 저 집에 거동고소 봄뼈 박씨를 입에다 가로 물고 남대 문방 7배 거리 7배 8배 배달의 정배 해고개를 걸려 넘어 동작강 골가 동작강 골가 남대령 고개 넘어 두 쪽지를 쩍 벌리고 번뜩 소로로 높이 흥보 제비가 박씨를 떼그르르르르르 하고 던져놓으니 그해 가을 박새통이 열렸거나 얼씨구 첫째 박을 쫙 타놓으니 그 안에서 은금보화가 가득 쌀이 가득한 뒤 흥보가 좋아라고 이 밥을 지어 먹는 뒤 얼씨구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어깨 너머로 그냥 휙 던져가지고 이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이 그냥 딸깍 얼씨구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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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먹는 뒤 꼭 요렇게 먹던 것이었다. 아시고 취임사 한번 해볼까요? 아시고 좋다 잘한다 흥보아 좋아라고 흥보아 좋아라고 얼씨구 밥을 먹는다 흥보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흥보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똘똘 붙여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얼씨구 좋다 잘한다 가자 자 흥보아 좋아라고 똘똘 뭉쳐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그렇지 던져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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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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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아 잘한다 흥보 좋아라고 똘똘 뭉쳐갖고 던져놓고 짭짭 흥보가 어떻게 밥을 많이 먹어놨던지 얼씨구 밥에 산목에 채가지고 정신이 없고 눈을 뒤집고 흥보가 그래도 던져먹어 보는데 던져놓고 받아먹고 그렇지 얼씨구 던져놓고 받아먹고 그렇지 얼씨구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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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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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아이고 좋아 죽겠다 얼씨구 1년 300주 재배를 거자 뭐예요 네, 여러분들 흥보 밥 타령 잘 들으셨어요? 교과서에는 흥보 밥 타령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먼저 안일이 부분으로 이제 사건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괴짝에서 아무리 부어도 줄지 않는 그 돈과 쌀, 전시간에 아무리 붓고 또 부어도 계속해서 도로 가득해지는 괴짝 보았지요? 자, 그럼 얼마나 돈이 많이 쌓였겠어요? 자, 그 돈이 모두 1만 9만 냥이래.
쌀이 모두 1만 9만 석이래. 이거 무슨 초등학생이 너희 집에 돈이 얼마 있어? 우리 집에는 막 1억 9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죠. 말도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일단 과장된 표현입니다.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 그냥 10만 냥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많다는 것을 어리석게 말을 하면서도 과장되게 또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말하는 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쌀 본 김에 밥부터 좀 해먹고 괴짝을 떨어붙든지 박을 타든지 해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밥을 짓게 됩니다. 우리 권속이 모두 몇이냐? 우리 식구가 자식놈들 29에 우리 내외 도통 모두 도합 31명이로구나. 우리가 그렇게 굶주리다가 한 앞에 쌀 한 섬씩 덜 먹겠냐? 아, 쌀 한 섬. 그럼 얼마나 된다는 얘기일까? 쌀 한 섬. 한 섬은 사람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그래요. 이 한 섬. 이게 석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나 먹을 것 같아요? 2가마니 정도 된다고 하는데 144kg.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쌀 31섬만 밥을 지어라.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한 60여 가마니를 넣고 밥을 짓겠다 이런 얘기잖아.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쌀 31섬이나 밥을 지으라는 거야? 이거는 굶주린 한을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쌀이. 먹을 수도 없는 이 밥들을. 그치? 굶주린 한을 풀고 싶은 누구 마음? 흥봄의 마음? 이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과장된 쌀 양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동네 가마솥 있는 집을 찾아다니며 밥을 꼬두밥지듯 쪄서 삭군을 사다. 이 사람 일꾼까지 필요해. 저다 붓고 한 것이 밥을 일단 모두 쪄서 모은 거야. 밥더미가 거짓말 좀 못하면 자기들도 조금 양심이 있었나 봐. 남산더미만 하던 것이었다. 이 여기에는 과장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흥보가 밥 먹으란 영을 내리는데 네 놈들 체할라 조심해 먹으렸다. 자, 먹으라 해놓으니 이놈들이 우 하더니 온데간데가 없지. 갑자기 밥 먹으라는데 다 사라진 거야.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아이고 이놈들 다 어디 갔느냐. 흥분해외 자식들을 찾느라고 야단이 났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놈들이 모두 밥속에서 띵기쳐 나오는데 어찌하여 밥속에서 나오는 거니? 어떻게 밥에 환장이 되었던지 밥속에가 총알 박히듯 밥에 콱 박혀가지고 자 29명의 이 자식들이 전부 다 밥에 콱 박혀서 당창벌거지 이 벌거지가 마치 코 속을 파먹듯이 저 속에서 밥을 파먹고 나오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뛰쳐나오는 모습만 보는 거야. 밥 속으로 소로 벌레처럼 다 들어가가지고 밥을 먹고 튀어나오는 애니메이션 같은 데 나오면 참 재밌겠네요. 흥보는 자식들 같이 그렇게 조백 없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밥 보고 인사를 하는데 자 이게 여기까지도 너무 과장된 묘사였는데 여기는 더 웃겨요. 이 상황이 너무나 과장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너무 가난했던 모습을 또 막 더 많이 드러나게 하고 너무 가난했던 것을 더 드러나게 하면서 또 굉장히 재미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흥보는 이제부터 밥 타령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흥보는 그 자식들 같이 그렇게 조백 없이 이거는 이거 한자어 표현들은 사실 우리가 해석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이거는 무턱대고 밥을 먹을 수가 없다. 아니 왜 무턱대고 밥을 못 먹지? 이게 좀 더 상황을 웃기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그냥 예의 없이 밥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밥 보고 먼저 인사부터 해야 된다는 거야. 밥 보고 인사를 하는데 노담부터 나오는 것이었다. 좀 노해서 하는 말이란 뜻이에요. 화가 났어. 노담부터 나오던 것이었다. 밤님. 이거 밥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밥을 의인화해서 이제 밥하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밤님, 너 참 본지 오래다. 얼마나 밥을 오랫동안 못 먹었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네 소행을 생각하면은 대면도 하기 싫지만은 그래도 그럴 수가 없어 대면은 하거니와. 말이 더 웃기네요. 자, 이거 밥에 대한 원망도 들어있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밥을 먹기 싫다는 건 아니야. 이게 두 가지 마음이 다 한꺼번에 있네요. 원 세상의 사람을 그렇게 괄시한단 말이냐? 이 밥한테 무시당했던 그 가난했던 시절, 그것을 지금 밤한테 이야기하듯이 에이손, 이거는 좀 아랫사람을 낮춰서 하던 표현이에요. 에이손, 섭섭다, 섭섭혀. 그 밥을 의윤화해서 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못 먹었던 것에 대한 좀 서운한 심정과 원망이죠. 그동안 못 먹었던 서러움을 이런 식으로 밥에게 말을 하듯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문제도 하나 보고 갈까요? 상황에 관한 과장된 묘사의 효과를 생각해 보자. 왜 이런 과장된 효과로 우리가 일단 웃기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장면이 얼마나 신나는 장면이야. 밥을 막 드디어 흥분해가 밥을 먹게 됐어. 그러니까 이런 장면의 흥이 또 고조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이 장면을 정말 더 재밌게 만드는 원래 좀 이렇게 과하게 얘기해야 진짜 재밌잖아요. 네. 자, 이 밥타령 드디어 등장하는데 자진몰이 박자로 나옵니다. 자, 박자 중에서 자진몰이는 중몰이보다는 조금 더 빠른 박자였잖아요. 조금 더 빠른 박자인데 휘몰이만큼 빠르지는 않고, 이 자진몰이 박자의 어떤 느낌이라면 이렇게 굉장히 명랑하고 또 좀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상쾌한, 명랑하고 어떤 상쾌한 느낌의 그런 내용들을 담을 때 또 자진몰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세상인심 간사하여 추세를 한다 한들, 자, 세상 물정들, 세상 인심이 이렇구나, 참 간사해서 세력을 쫓는다 한들 너같이 심할 소냐.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밥한테 하는 얘기죠. 그런데 잘 들어보다 보면 이제 밥을 비판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 정말 웃기려고만 하는 얘기도 아니야. 요 안에 묘한 비판과 풍자가 담겨져 있어요. 너는 밥은 어떤 놈이냐? 세도집, 부잣집만 기어코 찾아가서 권세 있는 사람들과 또 돈 많은 사람들만 기어코 찾아가서 먹다 먹다 못다 먹으면 돼지나 개를 주고, 때 거위, 학, 두루미, 또 심지어 오리떼까지 모두 다 먹이고도 사람은 굶기고 오히려 짐승이나 먹이던, 자, 이거는 정말 빈부격차의 문제점들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많이나마 쉬내 썩내 하지 않더냐?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어떤 드러나는 당대의 부자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어요. 아, 동물들 잘 먹이는 거 그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자, 모든 판소리에는 드러난 주제가 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풍자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 이면적인 주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제들은 실제로 사회 비판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읽어내 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너는 날과 무삼 원수로서 나와 무슨 원수로 사흘 나흘을 예사로 보통으로 굶겨서 백가죽이 등에 붙고, 원래 배고픔을 표현하는 과정된 표현이잖아요. 백가죽이 등에 붙어버렸을 때. 갈빗대가 따로 나서 갈빗대가 다 보여버리잖아. 두 눈이 캄캄하고 두 귀가 멍멍하여 누웠다 일어나면 정신이 아찔아찔, 앉았다 일어서면 두 다리가 벌렁벌렁 말라 죽게 되었으니, 밥 못 먹어서
괴로웠던 그 이야기들을 지금 노래로 아주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찾는 일 전혀 없고 냄새도 안 맡으니 냄새도 안 나.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에라이 괘씸한 손 그런 법이 없느니라. 한참 일이 준책더니 이렇게 책망하더니 도로 슬쩍 달래는데 여기까지는 밥에 대한 원망 그렇죠? 밥을 못 먹었던 원망이 너무 막 그때 과거에 자기가 너무 어질어질했던 거 정말 말라 죽게 생겼던 그 시절 그 원망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 다음에 한참 일에 준책더니 도로 슬쩍 달래는데 이제 얼른다. 히히히 그 참 내가 이랬다 해서 노여와 아니 오라느냐. 밥이 혹시라도 속이 상할까봐 정말 밥이 막 살아있는 것처럼 어여뻐 한 말이지 미워한 말 아니로다. 이 밥한테 지금 달래는 거야. 친구가 조만 없어 정지후박에 매였으니 말 참 한자 두 계속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친구는 일찍 사귀거나 늦게 사귀거나 그것과 관계없이 정이 얼마나 두껍고 얕으냐 이 정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뜻이야. 자 의미가 뭐라고? 자 친구는 늦게 사귀어도 또 서로 잘 통하면 굉장히 친해지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하상경지 만만냐오. 우리가 왜 이렇게 늦게 사귀었대? 막 이러는 거예요. 밥한테. 우리가 왜 이렇게 늦게 만났어? 우리는 이렇게 정말 친할 사람인데 떨어져 살지 말자. 애기게 내 밥이야. 옥을 준들 널 바꾸며 금을 준들 널 밟고 쏘냐. 애기게 내 밥이야. 제발 덕분에 다정히 살자. 이게 웬일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밥을 막 성질내더니 이제는 다정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막 얼르고 있잖아요. 그때 이게 누구 말입니까? 세정이 붙게 하느라 이런 야단이 없었구나. 흥보 말인가? 흥보 아내 말인가? 아니지. 이거는 판소리 부르는 소리꾼의 말이야. 세정이 붙게 하느라 새로 정 붙이려고 이런 야단이 없었구나. 참 야단스럽게도 하고 앉아있네.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고전 소설에도 가끔 등장하고요. 판소리는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흥보 역할, 흥보 아내 역할, 뭐 흥보 아들 역할, 17번째 아들 역할도 하면서 소리꾼은 누구도 될 수 있거든.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꾼 자신의 목소리도 드러내는 거야. 자,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편집자적 논평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것은 그 작품의 화자가 말하는 이가 그 작품 내용으로 쑥 들어가서 직접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자, 이것은 흥보가 이렇구나 하면서 자기가 자기 생각을 그냥 툭 하고 던지는 거지. 자, 판소리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고 갈게요. 흥보가 밥에 관해 상반된 두 가지 태도를 보인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왜 원망하다가 그 다음엔 또다시 달래기도 할까요? 원망하는 이유는 뭐겠어? 그동안 못 먹었으니까. 그런데 그냥 원망하기에는 밥을 너무 원하잖아, 그치? 너무나 사랑하는 거지. 그러나 간절히 원하기에 애정 어린 말로 달래줘야지. 너무 원망스럽지만 그러나 너무나 원하는 존재인 것이지. 밥 타령 굉장히 재미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판소리 할 때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 소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소리꾼. 그리고 북치시는 분은요? 고수라고 부르죠. 판소리 연애에 한 사람 빠졌는데 한 사람이 아니지 참 이분들을
자,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 이분들 판소리에는 이 청중이 또 중요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판소리 연희의 그 3요소라고 해서 소리꾼과 고수와 청중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판소리는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보여주었던 그 영상은 정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소리꾼과 고수 또 청중이 정말 하나가 된 무대 같았잖아요. 그게 판소리의 어떤 뭐랄까 진짜 맛이랄까요? 그렇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자, 마지막 작품 정리 한번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이 작품은 판소리 5마당 가운데 하나로 박타령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을 다루고 있다. 이게 사실은 드러난 주제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을 통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것들, 조선 후기 농민의 계층 분화와 같은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빈부격차를 비판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은 또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주제가 담겨져 있는 주제라면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은 그 작품이 겉으로 드러내주는 주제예요. 이거는 표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다면 요거는 이면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작품이 일단 기본적으로 해학과 풍자가 뛰어나요. 해학과 풍자로 사람을 아주 재미나게 해주죠. 그렇게 재미나게 해주는 골개미가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습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잠깐 넘겨주세요. 흥본의 식구가 가난의 비참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됐던 계기가 뭐죠? 그 흥보 아내가 마구마구 우는 장면? 가난 타령일까요? 아니면 흥보 아들이 수모를 당하고 왔던 그 계기였을까요? 쌤은 아무래도 두 번째인데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이걸로 인해서 정말 가난의 비참함이 아주 막 거의 절정에 이르잖아요. 자, 박타기 전과 박탄 후에 흥보 내외의 심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박타기 전에는 이 박타서라도 먹어야겠다는 어떤 절박한 심정 아니었겠어요? 가난에 대해서 너무 절박하죠. 어떻게든 연명하리라, 목숨이라도 이어보리라, 이런 것들이었는데, 박탄 후에는 일단 그 쌀하고 돈이 막 어마어마하잖아. 쌀 돈이 무한정 나오니까 기뻐하고, 그치? 기뻐하고. 그리고 밥을 꾸짖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밥을 꾸짖잖아, 밥 타령에서. 근데 밥을 꾸짖는 건 결국에 배가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밥을 꾸짖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어. 자, 요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을 참고하여 흥보가를 읽고 아래 활동을 해보자. 여러분들 이 글은 좀 굉장히 한 대목 한 대목 열심히 잘 읽어줘야 될 대목입니다. 선생님이 보기에도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흥보가를 보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창이 어떤가, 안일이가 어떤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판소리 사설은 창과 안일이가 연속적으로 교체된다. 자, 우리 보니까 그렇죠. 노래 부르다가 다시 말을 하다가 다시 또 노래 부르고 연속적으로 교체되잖아요. 이것의 효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의 긴장과 이완을 반복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노래를 부를 때는 이게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야. 슬픔의 감정으로 쫙 몰입을 한단 말이야. 자, 긴장이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정신적 긴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긴장은 몰입이라는 말과 일치해. 감정이 확 몰입이 돼. 그러다가 이완은 뭐냐면 감정에서 약간 느슨해지는 거야. 이제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슬프다 하다가도 갑자기 살짝
웃겨주는 그 감정이라는 것도 들어갔다 나왔다. 또 얘기할 때는 좀 잠시 듣는 사람도 쉬고 노래하는 사람도 좀 쉬게. 이런 이완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창과 안일이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또 창이 됐다 안일이가 됐다 나오면서 이렇게 긴장을 했다가 좀 긴장이 풀렸다가 하는 것이 반복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창은 무엇인가? 창은 심화된 정서와 의미를 다양한 음률에 실어 노래하는 운문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양한 감정이 그 안에 담겨요. 대개 청중의 정서적 몰입을 유발한다.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창의 효과는 이런 것들이에요. 창은 이런 기능들을 해요. 청중의 정서적 몰입을 유발. 정서적으로 그 감정이 슬픈 감정에는 슬픈 대로, 기쁜 감정은 기쁜 대로 창에 싹 빨려 들어가요. 창에는 가장 느린 진양조부터 가장 빠른 휘몰이까지 다양한 장단이 있어서 내용 전개나 정서적 변화에 조응한다. 자, 이 뜻은 선생님이 창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창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를 그 창 때문에 알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감정이냐에 따라서 어떤 창이 불린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거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도 짧게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진양조는 어떤 느낌? 중몰이는 어떤 느낌? 중중몰이는 어떤 느낌? 자진몰이 어떤 느낌? 휘몰이는 어떤 느낌이냐? 자, 이 느낌별로 다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양조는 가장 느린 가락이다 보니 슬픈 느낌이 나고요. 중몰이는 조금 서정적인 대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도 좀 설명할 겸 하면서 이것도 조차도 약간 감성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태연한 맛과 안정감이라고 표현했어요. 중중몰이는 그 춤 대목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 굉장히 우아하다고, 흥취를 돋우고 우아한 맛이 있다. 자진몰이는 휘몰이만큼 빠르진 않아도 상당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 명랑하고 상쾌한 느낌이 있다. 쌤이 아까 설명해 줬죠. 휘몰이는 제일 빨라요. 아주 빠르고 판소리 하시는 분들의 그 폐활량을 아주 드러내 보여줄 정도로. 자, 이거는 굉장히 흥분과 긴박감을 주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영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노래 한번 들어보면서 아, 정말 느낌이 이러한가 한번 들어보아요. 흥보가 그냥 장단을 휘머리로 다르르르르르르 말아놓고 한번 떨어 비워 보난 뒤 흥보가 좋으라고 개도 짝을 떨어 보고 나면 도로 수고 톡톡 타을고 돌아보면 도로가 하나 가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돌아가는 거다. 주밭에 말을 달리고 비단전에다 물총 놓고 물리고 가는 여자 귀 잡고 입 맞추고 다 큰 큰애기 내 잘못되었소 이리 오시오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와요. 흥부가 좋아라고 여보게 말이 없어 안으로 들어가며 여보 마누라 들으시오 형님이 나가라 하시니 어느 형이라 어기우며 어느 말씀이라고 하나이까 내가 성세가 옛고 보면 네 창캐가 여태 있으면 중헌 가장을 굶기고 어린 너희들을 베끼겠느냐. 네, 잘 들으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장단에 따른 느낌,
정리해 놓을 수 있겠어요. 자, 한편 대체로 평범한 일상으로 구성되는 산문인 안일이. 안일이의 약간 정의라고 할까요? 평범한 일상으로 구성되는 산문. 기억할 수 있겠죠? 선생님은 그냥 말 쉽게 이렇게 가르쳤지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사건 전개를 요약적으로 서술한다. 대부분이 어떤 말이 어떤 상황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요약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서술해 주는 그 기능이 노래로 길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기능이 안일이의 주된 기능이고요. 때로는 장면의 상황 설정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대요. 자, 이 두 번째 기능은 자, 이래서 이런 창을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됐다. 이렇게 설명해 줘 버리는 거예요. 상황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 학습활동 풀면서 한번 구분해 봅시다. 한동안 지속되던 천중의 긴장을 완화시킨다. 쌤은 이것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이완의 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청중들도 창만 듣다 보면 힘들어. 언제까지나 계속 그 노래를 듣겠어. 조금은 그 긴장에서 좀 벗어나 줘야지. 그 다음에 노래 부르는 사람도 똑같아. 창자, 노래 부르는 사람이 호흡을 조정하면서 다음 창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준다. 요것도 기능이야. 노래 한참 부르시다가 다시 말하셨다가 노래 한참 부르셨다가 어떻게 혼자 그걸 다 하시는지 참 신기하지. 그런데 안일이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이분이 자기 호흡도 다스리면서 그 다음 창 또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기능도 있어. 자, 이렇게 가창 형식에서 발생하는 긴장 이완의 구조가 또 어디에도 있다? 내용면에서도 드러난다. 긴장 이완의 구조 지금까지 형식에서 봤잖아. 이 노래가 이렇다. 창과 안일이라는 형식이 등장한다 하다가 그 다음번엔 내용면에서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면에서도 긴장 이완의 구조가 있대. 자, 여기까지는 형식의 긴장 이완의 구조였다면 창과 안일이로 설명했던 자, 여기서부터는 좀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실제 판소리의 내용은 아주 슬픈 대목, 비장한 대목에서는 청중의 정서적 일치, 막 몰입을 시킨단 말이야. 그런데 해학적인 대목에서는 정서적인 거리를 확보해서 긴장을 해소한다는 거야. 자, 그러니 이거는 비장한 대목에서는 긴장을 시키고 해학적인 대목에서는 이완을 시키더라. 자, 즉 울리고 웃기고 한다더라. 긴장시켰다, 이완시켰다. 내용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쌤이 이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대목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활동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래요.